마지막까지 함께 힘냅시다. 수능 완성이에요. 자, 봐봐. 이제 12강의 3번. 조금 어려워 보여. Your brain is a moving target. 너의 뇌가 움직이는 목표가 된다? target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목표 혹은 표적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게 무엇일까를 이제 봤는데 맨 뒤에 있어. 근데 맨 뒤에 문장이 재밌어. The truth야. 사실은 진실은 뇌가 움직이는 표적이라는 것이다. 내지는 움직이는 타겟, 목표다라고 하는 건가? 이게 목표인지 아니면 관역인지 표적인지 우리 한번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지문이 지금 보면은 구조가 좀 다른 것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일단은 벗이 있어요. 벗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this, 가리키는 this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for one thing 이라는 요 어휘는 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 for one thing의 의미, 이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우선 한 가지 이유는 혹은 우선 첫째로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중간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연결사나 부사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장이 시작하는 게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the answer is 해서 답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은 is always a combination of both. 그 둘의 조합이다. 언제나 그 둘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앞에서 요 맨 앞에 의문문의 정답을 얘기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게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되게 지금 곤란한 상황이야. 근데 지금 요 두 개가 뭔지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앞문장을 보자.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간 행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뭘? 우리의 바이올로지, 생명과 생명활동, 생명과 그리고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들은 모두 intertwined,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it hardly makes sense라고 하는데 자, make sense는 뭐 의미가 있다, 이해가 간다, 일리가 있다 이런 소리지만 hardly가 나오면 이때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잖아. 그래서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생명 활동들과 우리의 경험은 너무나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의 의미가 없다. 뭐 하는 것은 to blame one or the other. one or the other 얘네들은 바로 biology랑 바로 experiences 둘 다를 얘기하겠죠. 한쪽 편만 blame, 비난하는 것은,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대요. 뭐 할 때? When trying to figure out what makes you what. 자, 이거 의주, 동의지. 무엇이 너를 너답게 만드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한쪽만의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Biology, our experience, 둘 다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바로 요 보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네들의 조합이 바로 너를 너답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for one thing, 우선 첫째로 every single life experiences라고 했는데 아까 experiences 나왔었죠. 그죠? 자, 얘는 우리의 삶의 경험은 changes your brain 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뇌를 바꾼다. 이 뇌는 결국엔 our biology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인 거야. 우리의 삶의 경험이 뇌를 바꾼대.
그리고 나서 but 뒤를 보자. but 뒤를 보자. 아주 드문 경우에는 for better or for worse 이거 빼고 single event가 the way we work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작용하는 방식, 기능하는 방식 이것을 단 하나의 어떤 사건이 바꿀 수도 있대요. 근데 우리가 기능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작용하는 우리 자신이 작용하는 그런 방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결국 우리 생각하고 하는 거 바로 뇌와 관련이 있겠지. 그리고 싱글 이벤트는 바로 experience하고 싱글 이벤트는 관련이 있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질 수 있어야 돼요. 두 개씩 나올 때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점이 important note to take. 우리가 이제 정말 꼭 주목해야 할 것이다. Diving deeper into neuroscience of you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the fact that something about your brain causes you to think, feel, or behave in a certain way. 자 지금 봐봐. 너의 뇌가 당신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사실은 does not necessarily mean either that you were born that way or that it can't change. 자, 지금 봐봐. 네가 그냥 그런 방식으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바뀔 수 없다라는 그러한 특정 방식이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너의 뇌는 움직이는 타겟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뭐겠어요? 아까 바꿀 수 있다라고 했지. 여기 can change 나왔죠. 그죠? 그럼 요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에 우리의 뇌랑 생명 활동은 같이 가는 거. 우리의 그 뇌 생명 활동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은 함께 가는 거고 그런 경험이 뇌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밑에 보자고. The structure of the brain is fragile. structure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brain의 structure 얘기 안 나왔죠. 그리고 language acquisition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죠. 그리고 the brain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human biological evolution. 아니요, evolution에 관한 얘기 없었어요. The capacity and function of the brain is an emerging topic in neuroscience. 아니요,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죠? The brain is constantly evolving. evolve 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change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또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좀 볼 게 많았던 부분이기는 해요. 볼 게 많았어. 지금 2번에 비해서는 굉장히 볼 게 많은 부분이긴 했어요. 선생님이 이 말 저 말 하느라고 좀 더 길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한 3분 정도 걸릴 수 있는. 왜? 지문이 복잡한 구조였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보니까 벗도 있지. 이렇게 벗도 있지. 그리고 우선 한 가지 이유 있죠. 그리고 또 the answer is 있고요. 그 다음에 the fact가 있고 the truth가 있고 정신이 없었다고. 사실은 나는 요 부분만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요 부분만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였거든. experience 계속 반복됐단 말이야. experience가 계속 반복이 되고 여기서도 반복되고 그치? 그리고 또 여기서 experience 또 반복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벤트가 약간 experience랑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장을 너무 국소적으로 읽으면 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풀 때는 소거법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여기에서 brain 나왔고, 그치? moving target, 근데 여기만 보잖아? 그러면 emerging topic in neuroscience 여기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기는 해. 위험하기는 해. 그래서 조금 글들에서
지문이 너무 복잡해. 쥐문 구조가 복잡할 경우. 일단은, but, however, yet, 이런 거 되게 조심해서 요거 주변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for one thing, 그리고 for another. 이렇게, another. 이렇게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우선 첫째로, 뭐 그 다음은 뭐 이런 표현들도 그 뒤에 좀 잘 챙겨 보시고요. The fact is, 그리고 the answer is. 자, 이런 것들 다 나와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the truth is까지 다 나와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뒤에도 다 챙겨봐야 되고 해서 나는 좀 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감하게 다 자르고 이것만 봐라고 보긴 좀 어려워.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꼭 주목해줘야 돼서 저는 이 지문이 여기서 다뤄진 거를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니야, 진짜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함축의미 추론이 아니라 다른 지문을 볼 때도 요 뒤는 봐주는 게 좋아요. 응? 알았지? 이런 역접 접속사가 나왔을 때, 그리고 for one thing, for another 다음에, 그리고 the fact is, the answer is, the truth is 다음에 꼭 보시면서 반복되는 어휘, 의미구 이런 것들 주목하시고 그리고 속어법까지 해서 읽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읽으라고 했는데 내가 요번에 왜 처음부터 읽지 말라고 했냐면 앞에서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거는 이런 맨 앞에 의문문은 거의 흥미 유발이에요.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와 많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the answer is부터 잡아서 요 앞을 보고 그 뒤를 읽어 내려가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풀기는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나는 요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요 부분을 꼭 얻어 가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쌤이 다 정리해서 이제 4번 문제에다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함축의미 추론 이렇게 나오면 많이 복잡하다 하지만 정확하게 좀 몇 문장이라도 꼭 봐야 되는 문장들 해석해서 그리고 반복 어휘, 의미구 주목하면서 속어법으로 푸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확하게 푸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요거 어렵고. 봐봐. What came first? 무엇이 먼저였을까? 무엇이 먼저였을까? 먼저 왔을까? The linguistically ignorant right hemisphere or skilled reading ability. 자, 지금 봐봐. 이 둘 중에 하나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linguistically 하면 언어적으로, ignorant 하면은 무지한, 아주 생으로 모르는 그런 운회라고 했는데 이 언어적인 거는 좌뇌에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언어적인 활동은. 그러다 보니까 언어 쪽으로 운회는 정말 관련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skilled reading ability, 숙련된 읽기 능력인가 요거 둘 중에서 무엇이 먼저 발달했는가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좌뇌, 우뇌의 기능을 다 알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처음에 읽어버렸으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긴 할 거야. 근데 맨 처음에 이런 문장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이론이 나왔다 할지라도 뇌를 얼리지 마시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첫 번째 문장은 뇌의 언어 처리 능력과 그리고 읽기 능력 이것의 관계를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탐구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더 먼저 발달했는가? By now. By now 하면 지금은 이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most people who study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뭘? Our biology, 그치, 내가 얘기한 게 맞지. biology, 생명활동과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생명활동, 그리고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들이 너무나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수동태고요. so that 구문 나왔습니다.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서 it hardly makes sense. hardly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쵸? 거의 뭐뭐 않다라는 부정형의 부사인데 자 지금 make sense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 이해가 되는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이 it은 가주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진주어 무엇이 의미가 없어? blame one or the other 지금 두 개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 앞에서도 지금 보면 our biology랑 our experiences를 얘기하고 있잖아. 요 둘 중에 어느 한쪽을 탓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뭐 할 때? When trying to figure out what makes you you.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입니다.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할 때 생명 활동이 문제야. 내지는 우리의 경험이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둘 중 하나를 탓하는 것은 one or the other 기억하세요. 둘 중 어느 한쪽을 탓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활동과 우리의 경험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그래도 연결을 좀 해보자면 이 linguistically ignorant right hemisphere가 바로 our biolog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skilled reading ability, 자, 이 부분이 바로 our experiences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탓하는 것, 무엇이 진정한 당신을 만드는가,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만드는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할 때 어느 한쪽만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블레임이 쓰인 것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뭘 탓해? 탓한다. 이거 약간 불평하면서 비난한다의 의미가 있잖아, 그치? 근데 진정한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괜히 blame이라는 단어를 써서 약간 더 우리가 해석할 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문장의 전체를 보세요. 그럼 blame이 그렇게 많이 거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처음에 뭐야 이러면서 짜증을 냈었어요. 이런 문장은 뭐 수능에선 뭐 수특이나 수완에선 항상 나오니까 이제 우리 베테랑이잖아. 몇 개월을 함께 했니? 정말 1월 달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애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the answer is always a combination of both. 그래서 정답은 언제나 그 두 가지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문장 나오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he answer is. 그럼 무엇에 대한 답이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무엇이 너를 진정한 너로 만드는가? 그것의 대답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조합이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앞에 나왔던 our biology and experiences 이 두 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For one thing이 나오죠? 이것 또한 나오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우선 한 가지 이유는 이라는 부사어를 꼭 앞에 놨을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한 가지 이유는 every single life experiences 모든 개개의 삶의 경험은 당신의 뇌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changes, 바꾼다. 그래서 이 문장에 주의를 해주세요. 이게 바로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이유는 하는 for one thing 나와주면 혹은 for another 또 나와주면 같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이유는 모든 개개인의 삶의 경험이 당신의 뇌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some of the changes 그리고 그 변화들 중에 일부는 some이고 이렇게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앞에 나오고 of가 나왔을 때는 요 뒤에 명사의 수에 맞춰주지요. 그래서 changes ar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 중 일부는 are inconsequential. 자, consequential은 이건 중요한, 중대한이라는 단어야. 근데 요 앞에 not이 붙었죠. in. not을 의미하는 이제 접두어가 붙어서 중요하지 않고 그 변화들 중에 일부는 중요하지 않고 and others are incremental 이라고 했는데 incremental 하면은 점진적이다. 그래서 뭐 그 변화가 뭐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썩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incremental 서서히 증가한다, 서서히 이제 그 변화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incremental이라는 점진적이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but 이런 거 나오면 주의하라고 하지요. but 그러나 on rare occasions 드문 경우에 for better or for worse 좋든 나쁘든 간에 자,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두고 가세요. A single event 하나의 사건은 can change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우리가 기능하는 work, 기능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기능하는 그런 방식을 영원히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모든 삶의 경험이, 모든, every가 붙었잖아. 모든인데 하나하나의 그런 삶의 경험들은 우리의 뇌를 바꾼다. 우리의 뇌를 바꾸고 그 변화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점진적이기도 한데 때로는 영원히 우리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꾸긴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변화들이 각각 이러한 특성을 개개의 그런 변화들이 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This is an important note to take 라고 했는데 자, 요 but 문장이 바로 this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to take. 우리가 취해야 할 중요한 주목이다. 그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뭐 하기 전에 before diving deeper into the neuroscience of you. 당신에 대한 신경과학적인 그런 연구에 더 깊이 풍덩하고 뛰어들기 전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학생들을 좀 오래 가르쳐요, 나는. 이렇게 한 명이 오면 빨리 나가진 않아. 짧으면 뭐 6개월도 있겠지만 보통 중학교 때 와서 대학 때까지 같이 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얘를 엄청나게 바뀌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별로 안 바뀌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당시는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영향을 더 끼치더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를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어떤 하나의 사건이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두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뭐 이런 거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자, the fact that something about your brain. 자, 여기서 the fact가 나오고 대시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는 동격에 되실 거예요. 아마 이 the fact의 내용을 얘기하겠죠. Something about your brain. 뇌와 관련된 어떤 것이, 당신의 뇌와 관련된 어떤 것이 causes, 만듭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동격절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더 팩트, 얘가 핵심 주어인데 단수잖아. 그래서 더즈가 왔어요. does not necessarily mean, not necessarily mean 하면은 반드시 뭐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다. 둘 다를 의미하진 않는다. either A or B인데요. 지금 대절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So that you were born that way. 당신이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그 방식이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겠죠?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사람 안 바뀌어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바뀝니다. 엄청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뀌기 마련이에요. So the truth is, 진실은, 그래서 그 진실은 요런 표현도 뒤에가 중요하겠죠.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을 얘기할 때는 그 뒤가 진짜 중요하잖아. That your brain is moving target. 당신의 뇌는 계속 움직이는 어떤 표적이다, 관역이다. 난 맨 처음에 이게 타겟이 목표인가 막 이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이다. 뇌는. 그러니까 뇌가 그냥 여기에서 타겟에 너무 많이 이렇게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냥 뇌가 움직이고 있다.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문의 함축 의미 true는 몇 번이 될 수 있겠어요? The brain is constantly evolving. change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evolving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발전하면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experiences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5번 답이라고 확 얘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쉽게만 풀려면 밑에만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보통 선생님이 앞에 문장부터 좀 잘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장을 보니까, 지문을 보니까 중요한 표시들이 너무 많았죠. 그죠? but도 있었고, for one thing도 있었고, but도 있었고, the answer is도 있었고, the truth is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이 문장들을 중심으로 읽고 보자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는 것도 좋은데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거의 흥미 유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흥미 유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해 놓고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앞에 이렇게 약간 흥미 유발을 위한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쓱 읽고 나서 왠지 내 뇌를 얼릴 것 같아, 겁나게 할 것 같아. 그러면 무시하고 밑문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던져놓고 하는 뒤에 자문자답하는 그 답이 더 주제와 가까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내용과 더 가까울 수 있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12강의 3번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전 이 지문은 조금 내신으로 나온다면 정말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주제, 제목, 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딱 봐도 그 함축의미 추론 그 문장은, 그 표현은 지금 이 주제와 완전히 똑같죠. 그죠? 그리고 어법 서술형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문장의 위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위치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the answer is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or one thing 얘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this 이것 또한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되게 순서로도 나오기 되게 좋거든. 이거 악랄하게 나오면 순서로 나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랄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봐봐. 마지막에 여기 the fact 이 부분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but 하는 문장이랑 this랑 B. 그리고 나서
요 the answer is부터 some of changes까지가 A가 되면서 순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느낌의 내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수능만 공부하겠어요 하는 학생은 무조건 지문 구조가 복잡할 때 이러한 말에 집중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강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함축의 미추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풀 수 있다니까. 내가 지문을 아주 자세하게도 해석은 해주고 강독도 해주지만 여러분, 수능 문제 푸는 거는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정확한 독해 스킬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모든 유형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4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